일본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일본은 전쟁 중 끔찍한 일을 많이 했다.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얼마 전 이런 발언이 일본인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명감독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웃집 토토로, 마녀 배달부 키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히트작을 내놓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잘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였는데요. 그간의 굵직한 작품들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금곰상과 미국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을 만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명감독이었기에 일본 내 파장은 더욱 컸죠. 그런데 이렇듯 전 세계적인 감독이 대놓고 일본을 비판한 것도 모자라 과거 한국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준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인은 전쟁 중에 잔인한 일을 심하게 했습니다. 민간인을 많이 죽였습니다. 일본인은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1월 16일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상 시상식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대리인을 통해 전한 수상 소감입니다. 막사이사이상은 아시아의 노벨상으로도 불리는 유명상인데요. 매년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데 올해 미야자키 감독이 수상자 중 한 명으로 포함되었죠. 그런데 이런 기분 좋은 소식에 일본인 모두가 들떠있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의 수상 소감이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은 건데요.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지 않는 일본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판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상을 받아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이런 정도의 수상 소감을 말한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작심 발언을 던진 건 그만큼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념이 확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사실 이번 일을 통해 알려진 것이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10년 전에도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2013년 일본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며 일본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의 칼럼에는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동남아 각 나라들을 향한 죄의식에 전율하며 내 존재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에서 일장기를 보면 혐오감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작품에서 일장기를 그려본 작품이 좀처럼 없다. 간혹 있다 하더라도 일장기가 붙어있는 비행기는 전부 추락한다. 이걸 보고 일본 내에서 분명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아래와 같이 덧붙였는데요. 어렸을 때는 어째서 이런 글러먹은 나라에서 태어나버린 것일까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30대가 되어서 일본을 좋아하게 되긴 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로서가 아닌 일본이라는 섬으로 좋아하게 됐다. 일본은 인간만 없으면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의 이 칼럼에서도 알 수 있듯 자기 나라에 대한 비판과 혐오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그가 이렇듯 여러 번이고 자기 나라 일본이 그렇게 싫었다고 말해온 이유는 다름 아닌 본인의 어린 시절이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 제국 등에 의해 상당히 암흑으로 점철됐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군용기의 부품을 생산 조립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쟁 특수로 인해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고 하죠. 따라서 이 시절 기억으로 인해 미야자키 하야오는 남들은 전쟁으로 고생하고 힘든데 자신은 집안이 전쟁을 이용해 떼돈을 벌고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감정, 나아가 죄책감을 지니고 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죽하면 이 일로 아버지와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미야자키는 주변인들에게 일본이 옆 나라에서 무슨 짓을 하며 다녔는지 직접 들으며 조국인 일본을 혐오하게 된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일본 노래가 부르기 싫어 러시아 민요를 부르고 다녔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전쟁을 혐오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불신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로부터 미야자키 하야오는 줄곧 과거사 성찰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고 비판의 논조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일본이 하루빨리 한국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해왔는데요. 이는 일전에 바람이 분다 개봉차 일본 도쿄도 코가네이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야자키 하야오는 작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일본이 제대로 청산했어야 하는 부채입니다. 한반도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을 전했죠. 이렇듯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이면서도 공식 석상에선 늘 자국을 비판하고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일본인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그가 알고 보니 과거 한국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인들의 질투가 더욱 폭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는 벼랑 위에 포뇨 개봉을 앞뒀을 때였는데요. 당시 공개된 한국 포스터엔 심심하기만 한 바닷속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육지로 가출한 물고기 소녀 포뇨가 처음으로 바다 위에 올라온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아기자기한 손글씨 폰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손수 쓴 한글 타이틀 로고였는데요. 그간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작품들이 각각 200만 명, 3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에서 큰 흥행을 거두자 이에 보답하기 위해 진행한 이벤트였죠. 하지만 놀라운 건 당시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유럽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은 두루 좋은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 작품들엔 이런 특별 이벤트를 해주지 않고 오직 한국 팬들을 위해서만 마음을 쓴 것이 알려지자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이란 말이 나온 것이죠. 심지어 당시 한글을 전혀 모르는 감독은 한국 관계자가 써준 한글 메모만을 보고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듯 하나하나 한글 로고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로고 위에 귀여운 포뇨와 집 모양의 캐릭터를 더하는 등 일본판에도 없는 디테일을 추가해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에는 한국과 미야자키 감독의 특별한 인연이 숨어 있었는데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작하던 시기, 스튜디오 지브리는 촉박한 스케줄 속에 작업이 매우 늦어져 도저히 영화 개봉일을 맞출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오래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작업을 많이 하고 있던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DR무비를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DR무비의 문을 두드렸는데 이를 흔쾌히 수락한 덕에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무사히 개봉일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하죠. 더욱 이례적인 건 당시 미야자키 하야오가 DR에서 만든 결과물을 보고 굉장히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야자키 하야오는 평소 엄청난 수준의 장인정신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터라 평소에도 어마어마하게 깐깐하고 냉정한 것으로 일본 내에서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그래서 맘에 드는 작화와 연기가 나올 때까지 스텝과 성우를 들들 볶는 것은 예산일도 아니며 자기 아들의 작품을 보고도 성에 안 차 거의 대놓고 욕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맡긴 작업물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낸 것에 더해 이후 고양이의 보험 같은 작품들도 꾸준히 맡긴 것으로 알려져 일본 내에서도 적잖이 화제가 됐던 건데요. 심지어 얼마나 만족했는지 미야자키 하야오는 제작에 참여한 직원들만을 초청해 한국에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시사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지금 일본에서 개봉 중인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처음으로 한국의 DR무비에 작업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DR무비에 감사 인사차 한국에 들렀다며 고마움을 전했죠. 특히나 일본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땐 모든 답변이 단답형이라 자국에서도 성격 자체가 까칠하고 불친절하기로 악명 높았던 모습에 비해 당시 내한했을 땐 내내 싱글벙글한 모습에 일본인들이 적잖이 질투를 느꼈는데요. 심지어 당시에도 그는 나의 일족이 전쟁으로 돈을 벌었고 전쟁 때문에 일본이 지금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꿋꿋이 밝혔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는 하나도 변함이 없이 최근의 인터뷰에서까지 줄곧 이어져 오며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죠. 한편 지난해 개봉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마지막 작품이라고 했지만 최근 방영된 다큐에서 나우시카를 그리는 모습이 포착되며 곧 차기작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의 남다른 소신이 담긴 작품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